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촌 형제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았습니다. 폭행 후유증으로 2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 남성은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3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옆에 있던 일행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리던 남성은 피해 남성의 얼굴을 향해 몸을 날리더니 발로 밟습니다. 지난 4월 서산시 읍내동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가 시작됐고 사촌 형제인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촌형인 가해자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해 모두 20차례 넘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는데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절하고 한 3대 정도 맞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기절 전후로는 한 몇십 초는 기억이 안 나서 가해자인 사촌동생 B씨 또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 남성을 때리고 피해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뇌진탕과 타박상 등으로 2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피해자는 아직도 가해 남성과 비슷한 이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들은 술에 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선 기억을 못했지만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근 경찰은 사촌형 A씨를 상해 혐의로 사촌 동생 B씨를 폭행과 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도 보여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20,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인천에서 천안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0대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한 남성을 태운 뒤 오후 3시 30분쯤 천안 서부구까지 운행을 했지만 승객이 약속했던 13만 원의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연이 담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련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사칭했고 가짜 신분증과 허위 공문을 이용해 1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7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 총책과 관리자급 2명을 포함해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이 중 36명을 구속했고 남은 조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꽃지 해수욕장이 요즘 주차장 관리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충남도가 한 상인단체에 4년 동안 위탁해 주차장을 관리해오다 노점상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최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기존 관리업체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지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미 하라비바이 낙조로 유명한 안현도 꽃지해변. 주차장 불법 노점 등 무질서 가판을 치자 땅 소유자인 충남도는 2019년 입찰을 통해 상인단체에 1,200면 주차장 관리를 맡깁니다. 그러자 이 단체는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한편에 가설 건물을 짓고 노점상들을 입점시켜 관광객 상대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계약은 2021년 한 차례 연장됐고 이달 말 만료됩니다. 충남도가 이곳 꽃지해변 주차장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관리업체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불가의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 질서 확립이라는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때문입니다. 상가 입점을 놓고 현지 상인단체 간 다툼이 계속됐고 불법 영업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충남도는 이곳이 안면도 개발지구에 속한 데다 2026년 국제 원예 치유박람회도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무질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수탁자에게는 주차료 징수와 관리만 맡길 계획입니다. 관리 위탁을 줌으로 해서 좀 그 노점상 문제도 해결하고 주차 질서도 확립하려고 했지만 이제 지난 4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대해 기존 업체는 수탁금 2억여 원에다 가설 건물 설치에도 거액이 들어갔지만 주변 상인단체와의 소송 때문에 계약 기간 4년 가운데 실제는 2년밖에 영업을 못했다고 항변합니다. 또 계약 연장이 안 되면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든 법을 지키느냐고 하지 말려면 안 했고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 생존권이 달린 거기 때문에 싸우겠습니다. 행정소송 지금 준비하고 있고. 충남도는 계약 당시 위탁 기간이 끝나면 가설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며 행정 절차에 곧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변 다른 조직 상인 등 300여 명은 주차장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서명부를 충남도에 제출하는 등 현지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남도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4km로 단축됩니다. 또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7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7초당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적용되며 심야 할증 시작 시각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할증률도 미터기 요금의 20%에서 30%로 변경됩니다. 이 같은 택시 운임 조정 결과는 각 시군에 전달되며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티머니 카드로 대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공공자전거, 타슈 등을 이용하면 기존 환승 할인 외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대전시와 민간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 대전교통공사는 전국 최초 통합교통서비스 시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무료인 타슈를 이용해도 그만큼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으로 대전시는 광역교통수단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조국의 하늘을 수호한 대전 출신 참전 영웅의 일대기를 한편의 영화로 만들어 예우의 뜻을 표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모든 보급물자를 수송하던 평양 승오리 철교. 미 공군이 100번 넘게 실패한 평양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을 우리 공군이 성공시켰습니다. 몇십 대가 가서 이제 그걸 공격한 거죠. 그때 철교를 부셨어요. 1931년 대전에서 태어나 비행사를 꿈꾼 최순선 씨는 20살이 되던 해 전쟁이 터지자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최 씨는 일명 무스탕기로 불리는 F-51을 타고 6.25 전쟁 3년간 총 124회를 출격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을지 무공훈장을 비롯해 미국 비행십자 훈장 등 숱한 훈장을 받았고 전투조종사 훈련으로 많은 후배 조종사를 양성한 뒤 전역했습니다. 이후에는 민간 항공기를 이끌며 26,500시간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92살 최순선 씨의 일대기가 민간 기업의 후원금과 재능 기부를 통해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져 가족들과 국가보훈부 장관, 대학생 등의 앞에서 상영됐습니다. 영상 상영과 함께 최 씨에겐 제복과 빨간 마후라가 수여됐고 가슴엔 태극기 배지가 달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제복을 입고 제가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한평생 바쳤던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영상을 본 청년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영웅들의 삶을 알게 됐다며 뜻깊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일대기를 이제 활약상들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고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사진을 찍고 그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6.25 전쟁에 참전한 공군 출격조종사 129명 중 그때를 기억하는 생존자는 단 10명. 국가보훈부는 이 영상을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4개 시도, 대한체육회가 조직위 구성 방안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문체부와 4개 시도는 사무총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주장했지만 대한체육회가 단일 체제를 제시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여 조직위 출범 기한을 2차례나 넘겼고 개최 무산 위기까지 언급되자 결국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창섭 부위원장이 사무총장까지 겸임하기로 하며 일원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오는 29일 조직위 창립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2020년 11월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옷이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1심에서 공장장에게 벌금 500만 원,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겐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업무 종사 근로자들로부터 당시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덮개 설치도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역 청년 작가들을 위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관람객들은 무료로 작품을 즐기는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또 지역 출신 뮤지컬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조선 개국의 역동적인 현장을 선보이는 뮤지컬 창업도 이번 주말 무대에 오릅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등단 소설가이자 1990년생 화가 강철규의 캔버스화부터 두꺼운 팬층을 확보한 김명준, 백주범 작가의 작품까지 회화와 사진, 공예 등 지역 작가 21명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전 유스 아트페어가 다음 달 2일까지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6층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작가 한 명당 5개 작품씩 모두 100여 점이 전시되며 작품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 없이 작가에게 판매금 전액이 돌아갑니다. 관람객은 무료로 작품을 즐길 수 있고 작가는 작품 제작과 관람객과의 소통, 판매로 이어지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술 판매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청년 작가들한테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에 이르는 시대, 이성계와 이방원의 관계, 그리고 정몽주의 반격과 피살 등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쟁의 역사를 담은 뮤지컬 창업. 대전 출신 뮤지컬 배우 박상동과 곽동현, 민시윤이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감동을 전합니다. 고려를 지키려는 자들과 조선을 건국하려는 자들의 거대한 이념 대립을 다루고 있고요. 조선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인 이방원이 왕좌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담은 아주 재미있는 퓨전 사극입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단오를 맞아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내일 공연 대전과 제주, 삶의 노래를 진행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보존회 초청 공연과 함께 웃다리 농악 축하 공연, 논농사 일노래인 들말둘의 소리 공연이 이어집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대면 공연과 동시에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도 진행되는 잠들기 전 심야극장이 오는 30일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연주로 여름밤을 수놓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25일까지 홍성 광천 전통시장과 당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자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시행하는 행사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금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상품권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재해 복구와 구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기부금 모금과 물자 지원 등 효율적인 구호와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브릿지는 또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도내 이재민 53가구를 위해 가전제품과 구호 물품 성금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